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한국 또한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하며 국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었죠. 늘어나는 확진자 수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방역 대책을 요구했었지만 반면에 여러 유럽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따라가야 한다며 방역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런 논란이 불필요한 나라예요. 강력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나라이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하이 봉쇄 정책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 고통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하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도입과 함께 봉쇄령과 방역 조치를 해제한 위드 코로나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된 중국은 아직도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고속열차 승무원 한 명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열차에 탄 승객들은 전원검사를 위해 목적지가 베이징이 아닌 코로나 검역소로 강제 수정되었어요. 또한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전날 방문자 한 명이 감염됐다는 이유로 당일 찾은 33,863명의 방문자들의 현장 전수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이 정도면 불만이 나올 만도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이므로 국민들 또한 안전이 확보되는 한 엄격한 방역 조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아니, 입장이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평범한 쇼핑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이는 저들은 사실 갑작스러운 봉쇄 결정에 한 달째 갇혀 생활 중인 쇼핑몰 직원들이에요. 被封商场1个月喽，不见天日的。 왜 쇼핑몰에 갇혀 있는 거죠? 중국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자 상하이를 봉쇄해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사실 중국의 방역 기조로 인해 수차례의 봉쇄와 완화가 반복되었던 만큼 그리 놀라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잦은 봉쇄 결정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봉쇄 장기화에 시민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여요. 애플 맥북 제조업체인 대만 퀀타 컴퓨터 상하이 공장에선 직원들의 대규모 탈출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들은 상하이에 봉쇄령이 내려지자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직원 2,000여 명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 라인을 가동해 왔는데 확진자가 속출하자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고 공장에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공장에 갇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런 탈출 소동을 벌이게 된 것이죠. 또한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서도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강력한 통제와 봉쇄 장기화에 생필품 부족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방역요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게 된 것이죠. 봉쇄령이 내려진 지역의 아파트에는 각 가정의 대문에 경고 스티커가 붙여지는데요. 현관문을 열어 경고문이 찢어지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필품과 식료품이 부족해지면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집 밖으로 탈출해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약탈해가는 광기마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답니다. 노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온 장례식장 직원들은 운구용 가방을 살펴보다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신 가방을 열고 얼굴을 덮은 비닐을 걷어낸 직원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례식장 직원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자칫 산채로 화장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상하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사망 판정에 관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진정시키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듯해요. 사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상황이 나은 편이랍니다. 대도시와 달리 지방 중소도시에선 막무가내식 원천 봉쇄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는데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윈난 누이리 시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금까지 9차례 총 160일 동안 봉쇄됐었어요. 주민들은 9번의 봉쇄를 겪으며 적어도 130번의 핵산 검사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봉쇄로 돈벌이가 막막해지자 객지인들이 떠나면서 인구도 급감하게 됐죠. 루이리시에서는 지난 18일 19만 명이 핵산 전수검사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는데 1년 전에 발표한 전수검사 인원 숫자에 비해
무려 50%가 감소한 거예요. 또한 베트남과 맞닿은 광시 둥싱시는 지난 24일 60일간 이어진 봉쇄를 풀었지만 이미 관광과 베트남 무역에 종사하던 상주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진 뒤였어요. 더욱이 러시아 접경 도시인 수이퍼너는 벌써 석 달째 내리 봉쇄 상태인데 2021년 러시아로부터 감염자가 유입된 뒤 러시아 상가는 이미 모두 폐쇄되었고 시내 택배, 약국, 병원 모두 올스톱 상태라 주민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해요. 상황이 이렇자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홍콩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이자 정부 고문인 관희 교수는 피닉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는 이제 영구적이라며 장기적으로 제로 코로나 전략이 코로나19의 완전 근절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대량 핵산 검사에서 대량 항체 검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어요. 또한 뉴욕에 본부를 둔 외교위원회의 옌중황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어 정부를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면서 중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 사태 대응 모델로 무관용 전략을 내세우며 중국 정치 시스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후 온라인에서는 여권 발급이 중단됐다거나 당국이 영주권을 잘라버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급속히 퍼졌어요. 이민관리국은 13일 최근 외국 언론에 나온 얘기는 가짜뉴스라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2020년 초부터 여권 발급과 갱신을 거부당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었던 터라 중국 시민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해요. 사실 중국의 2021년 여권 발급 건수는 2019년의 2%에 불과한 수치로 한국의 비슷한 기간과 비교한다면 시민들의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봉쇄를 비난하는 여론에 중국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하이의 모든 외출을 금지하고 대중교통 중단, 등교 중지, 상업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사실상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면서 표현은 단계별 방역이라고 순화했어요. 또한 지난 31일 전면 봉쇄로 격상하면서도 모든 지역 정태 관리라는 말로 돌려 말했죠. 네, 그게 다인가요? 나날이 늘어나는 비난 여론에 거센 표현들을 순화해가며 국민들을 진정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게 느껴지는데요. 본인들의 정치 시스템의 우월함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이기도 해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리청 선임 펠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무자비한 수단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난 2020년 450만 소상공인이 폐업했다라며 이는 지난 2018년의 10배, 2019년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시진거 베이징대 교수 또한 이러한 봉쇄 정책으로 인구, 경제적 피해 규모가 2년 전보다 10배 이상이라며 봉쇄 장기화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5%는 물론 2020년에 2.3%조차 달성이 어렵다고 예측했어요. 과연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이 정권 유지를 위한 오늘만 사는 전략인지 아니면 내일도 생각하는 전략인지는 서서히 밝혀질 듯해요. 여러분은 중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